최근에 수도권과 일부 지방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나오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제대로 된 시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는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매매 기회를 찾는 분들을 위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시장 흐름을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신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는 데 있어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사를 보면 9,000건, 3,000건, 1,000건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 가뭄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자, 얼핏 보면 1월달 거래량이 지금 진짜로 1,400건대로 1월달에 확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서울 아파트 거래가 줄면서 주택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고 가값으로 1,000건을 넘겼다는 이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로 지연되면서 여러 요인을 뽑고 있는데요. 하지만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리가 실거래 신고를 할 때는 30일이라는 신고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1월 31일 날 거래된 거래 건수는 2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되겠죠. 촬영일 기준 2월 10일인데 신고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1월 거래량이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그대로 믿고 진짜 지금 1월 거래량이 1,000건대로 반토막 났네. 야, 부동산 시장은 진짜 지금 안 좋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보는 사람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1월 거래량이 신고 기간이 만료가 안 됐고 전부 집계가 되면 설날 일주일을 빼게 되면 대략 한 2,000건에서 2,500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2,000건은 아니라는 점은 이거를 확실하게 인지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다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관망세로 장기화될 조짐이라고 이런 기사 타이틀을 적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매매 가격이 우주차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1월 아파트 거래량이 1,461건으로 집계되면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두 기자님께서 이거를 모르고 쓰셨을까요? 만약에 이분이 진짜 모르고 썼으면 부동산 기자를 할 자격이 정말로 없다는 거고 이런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믿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럼 지금 어떠냐? 제가 제 스레드에서 작성한 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장이 살아나는 근거를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리자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부동산 글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한 발 빠른 정보들을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부동산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독자가 증가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하나의 지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실거래 거래량 증가입니다. 이 거래량은 그냥 단순히 집계되는 거래량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매일 업로드된 실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실거래를 제가 하루하루 기록을 하면서 나타나는 추세인데 보면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거래 비율 반등입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거래량 비율이 반등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2월 거래가 지금 초창기라서 이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는데 하지만 1월 거래량은 거의 70에서 80% 정도 집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12월에 바닥 찍고 살짝 위로 올라오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면서 만약에 2월달이 계속 이 추세로 이어진다면 작년 12월부터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고 이 근거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하루하루 업로드되는 2월 거래량을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량 반등인데 2월 10일 기준 2월달 거래량이 357건이 집계가 됐습니다. 직거래는 제외했습니다. 동일 기간 1월 10일 기준 경기도가 314건, 12월 10일 기준에서는 378건, 그 다음에 11월 10일 기준에서는 502건으로 이렇게 집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면 현재 2월 거래량이 작년 11월보다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12월에 약간 근접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거래량은 1월보다는 확실히 좋게 나오고 있고 현재 근접한 거는 작년 11월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년 12월보다는 좋게 나오고 있고 아직 11월 수준까지는 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근거로 지금 부동산이 바닥을 찍고 살아나고 있다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다음 이어서 멈춰있던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 전환됐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상승거래 비율이 12월에 저점을 찍고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물론 2월은 아직 초반기지만 집계된 거래량 추세를 봤을 때는 반등한 것으로는 나타나고 있는 게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피스텔 월세가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하단의 시장이 지금 월세가가 장난 아니게 오르고 있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작년 1월부터 쭉 우상향하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12월에 4.9%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서빌라 같은 경우도 매매 지수가 99.16%로 가파른 상승세로 나오고 있고 밑단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밑단의 시장이 전세가가 불안해서 올라오게 되면 그 수요들이 그냥 차라리 몇 천만 원 더 주고 매매로 돌아서게 됩니다. 매매로 돌아선 것은 구축을 먼저 보겠죠. 신축이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 기사가 의미하는 게 또 하나가 신축만 올랐기 때문에 구축이 따라서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기사인데 지난 영상부터 대구 시장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씩 가져오고 있는데요. 보면 대구 아파트 매매 거래 절벽이라고 이렇게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2월 10일 현재 112건이고 1월 10일 기준 1월 거래량이 97건이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이 추세로 가면 대구는 1월보다 거래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 아마 작년 12월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가져와 봤습니다. 대구는 북구가 거래가 좋게 나오고 있고요. 1월보다 16건이 증가가 나왔고 북구는 근 3개월간 즉 작년 11월보다 좋은 흐름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구도 마찬가지로 작년 11월 수준에서 나오고 있고 이쪽에서는 아직은 1월보다는 좋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북구가 좋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어서 대구 거래량 흐름인데요. 2월 달에 112건, 1월 달 같은 경우는 1000건 정도가 나왔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추세고 이게 만약에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느 정도 지금 거래량 하락은 멈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증감률 상태는 어떠냐? 22년 7월 대비 신축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회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2010년대 중흥대 아파트에서는 모든 평수가 아직 이렇게 힘을 못 쓰는 모습이고 그리고 2000년대 중흥대 아파트도 아직 힘을 못 쓰고 있고 나머지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축에서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다만 구축에서는 이 50평대는 크게 안 빠진 모습이네요. 어쨌든 신축을 제외하고 현재 준신축이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신축만 이렇게 뽑아왔는데요. 지역별로. 신축을 보면 전세가가 달성구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동구도 전세가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수성구도 전세가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아직 임대차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고 어쨌든 현재 북구가 아까 좋았는데 북구가 지금 신축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자, 그럼 이어서 2010년대 중흥대 아파트는 어떠냐? 즉 준신축입니다. 준신축 같은 경우는 아직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라서 이 준신축을 잘 보고 저 같으면 수성구의 준신축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 매물 현황을 보면 매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전고점에서 큰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전월세 매물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뜻은 그렇게 많은 입주 물량이 다 소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면 전세가부터 먼저 반등이 나올 거고 그 전세가를 틈에서 매매가까지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남구 내려오고 있죠. 달서구도 내려오고 있고 달성군도 바닥을 찍었고 동구도 내려오고 있는 추세고 북구는 살짝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평균선보다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수성구도 전세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구도 마찬가지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월세 매물이 점점 다 소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영상 시작 전에 언급한 일부 지방 지역 중 울산을 가져와 봤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전월세 임대차 매물이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이라서 제가 봤을 때 조만간 울산이 상승장이 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 매물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역별로 갖고 오면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모두 다 임대차 시장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요. 임대차 매물이 줄어들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줄어들게 되고 매매 수요로 전환된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그 올라간 전세가들이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시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나타나는 지표가 전세가율입니다. 이 전세가율이 지금 23년 말에 바닥이 찍고 22년 수준으로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올라온다는 것은 갭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지역별로 보면 가장 전세가율이 높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 동구 그리고 북구 정도 되겠습니다. 그만큼 울산 시장이 조만간 뜨거워지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런 자료들을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봐왔던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시장을 볼 때 지역별, 면적별, 연차별, 금액대별로 이렇게 다 쪼개서 봐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따라서 이런 세부적인 부동산 시황 분석이 알고 싶다면 제 고정 댓글을 확인해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정보들을 계속 꾸준히 보고 싶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정보들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